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캠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들이 너무 뜨겁죠? 뜨겁다 못해 정말로 불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언론에서 크게 조명받은 불타는 전기차 소식만 벌써 3개 정도 되는 것 같죠? 구조적으로 전기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한 시장에서 모두가 다 반등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만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자꾸 전기차 배터리 화재 때문에 흉흉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의 대안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LFP 배터리가 3원기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도 대신 화재에서 좀 더 자유로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LFP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저렴해서 좋다라는 말이 LFP 배터리의 장점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예전에 비해 엄청 하락하는 상황이라 솔직히 가격 면에서는 LFP와 3원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양극재 1, 2위 회사들이 연간 최소 5만 톤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장비업체 중에 1위 기업인 PNT의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LFP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확대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FP 배터리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엔캠에 솔직히 더 유리해진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만큼 전해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전해질을 빠르게 이동시키려면은 당연히 전해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아무리 전기차 캐짐 현상이고 뭐고 해도 어쨌든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해질 분야 1위 기업인 엔캠인데 앞으로 더 많은 전해질이 필요해질 거니 이제 확실하게 전해질에서만큼은 독점인 회사가 돼서 주가도 큰 폭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역시 엔캠은 알파요 오메가가 전해액이죠. 사실 전해액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심장이 양극재라면은 이온을 움직이는 전해액은 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차전지 주가 상승기에 너무 양극재 기업들만 조명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했었고 나머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당시에는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로 급등한 소재 기업들은 이후에 메탈 판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고 지금까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장에 조명을 받았던 전해액 기업들은 이제서야 빛을 보는 기업이 나올 정도로 2차전지 소재 전체에서 현 시점에 그나마 남은 모멘텀은 여전히 전해액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되던 간에 IRA 법안이 유지가 되는 한 한국의 전해액 기업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시장이 넓어지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EV 배터리는 용도에 따라 저온 성능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고온 성능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충전 시간이나 배터리 수명 역시 중요하겠죠. 배터리의 기본 성질은 양극재와 음극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이러한 성능을 더 좋게 하거나 낮게 하는 데는 전해액이 들어가는 첨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해액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 이온의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해액이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전해액은 배터리의 사용 온도 범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통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까지의 다양한 온도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더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게다가 전해액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전해액의 이온 전도도는 충전 속도, 사용 온도 범위, 안정성 같은 배터리의 핵심 주요 성능 요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제품 개발 시의 최종 단계에서는 전해액의 레시피를 조절을 해가면서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전해액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전해질 같은 경우는 아직 내재화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후성이 생산을 하는데 물량이 아주 적고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미국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해질 말고 또 다른 소재인 용매와 첨가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긴 한데 특히 첨가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부가 제품이라 국내 업체들도 현재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첨가제 대부분이 합성인데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개발 단계에서 폭발이나 발화 같은 이슈가 많아서 안정된 기업들은 첨가제 개발을 조금 꺼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IRA법의 FAOC 조항에서 전해질과 첨가제가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중국 기업에서 저렴하게 수입을 해서 만들어도 법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것이니까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전해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호재라고 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진출해서 현재 전해액을 생산하는 회사는 엔캠이 거의 유일하죠. 아까 언급했었던 전해질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리튬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리튬염이 중요한 이유는 전해액의 구성에서 대략 한 40%를 차지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리튬염 공장을 미국에 크게 만들어 공급만 가능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리튬염 공장을 만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미국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국내에 세워도 문제가 없었고 일본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아도 된다는 판단이 더 앞섰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 외에 한국 기업에 공급할 정도의 양을 가진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염이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년간의 IRA에서 유예가 되는 그동안 저렴하게 중국 거를 사용을 하고 그 사이에 내재화에만 성공시켜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제조 공정에 수직 계열화만 된다면은 그 업체는 전해액 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아주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엔캠이 해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 전환 기억하시나요? 13회차가 끝났는데 또 전환 물량이 이후에 들어왔었죠. 그 물량이 바로 중앙 첨단 소재의 물량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이제는 엔캠 관계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엔캠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통주 전환이 한 번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럼 중앙 첨단 소재가 왜 엔캠의 관계사로 편입이 된 거냐? 바로 합작법인인 EDL을 설립해서 리튬염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액에서 하나의 키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리튬염입니다. 그 리튬염을 만드는 합작법인 EDL이 엔캠 아메리카에 또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도 아주 빠르게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엔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자금이 많아져서 전환사채 발행이 그동안 많았었던 건데 그 전환사채로 인해서 주가가 쭉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다시 확 끌어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게 바로 엔캠의 북미시장 선진입 효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엔캠의 북미시장 선진입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핵심 원료인 리튬염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제조 공정의 수직 계열화가 2년 내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는 IRA에서 제외가 되니까 2년 동안 중국 거 받아서 만들고 이후부터 관계사에서 저렴하게 받아서 전해액 생산이 가능하니까 거의 빈집털이 수준의 무혈 입성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EDL은 엔캠의 북미 1공장인 조지아 공장 부지에 3만 톤 규모의 자체 리튬염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엔캠은 이제 북미 현지 고객 수요에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반등된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지 못한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엔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시는 보지 못할 할인이 된 가격이어서 큰 폭의 상승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자리인지 아니면은 대세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지 이런 게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엔캠의 앞글자 N 요 한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엔캠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을 실시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다시 한다면은 어느 타이밍에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엔캠의 N 이 한 글자만 써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엔캠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빨리 다른 종목으로 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시장에서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저희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종목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잡으셔서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산업의 최대 화두는 AI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주가 상승을 한 종목들이 모두 반도체, GPU, HBM, 클라우드, 가속기 등등 모두 하나의 다른 어떤 테마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었죠. 그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그리고 각종 전선주들 그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큰 차익을 안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365일 내내 꺼지지 않는 전력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력의 필요성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의 경우에 탈탄소를 가장 강하게 외친 곳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국지전이 발발을 하면서 그 한 지역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걸 깨닫고 무조건적인 탄소 중립보다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새 원전을 짓는 등의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구형 연료를 대체할 전력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강력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서 중소소와 삼중소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당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핵융합 에너지는 개발이 가속화되고 핵융합 개발 주요국들이 민관과 협력해서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국내에서도 K스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서 기반을 구축했고 전력 생산도 50년이 아니라 20년은 앞당길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뉴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우주개발 민간화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이 발전했었던 것처럼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는 뉴 에너지라고 불리는 민간 주도가 상당합니다.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0년을 앞당기겠다고 자신들을 하고 있죠. 핵융합 산업협회의 보고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등 전 세계에서 45개 핵융합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지난 22일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의결하면서 핵융합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이 주도했던 핵융합 연구에 민간 기업까지 참여해서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주력하는 대형 핵융합로와 함께 해외 기업에서 주도하는 소형 핵융합로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핵융합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국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결정으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인터넷에 핵융합 관련주만 치면은 나오는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상승할 종목,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 두 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매수를 알려드렸던 것과 이외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까지 짚어드린 종목들 모두 다
3배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려서 소문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든 만큼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숫자 1도 쓰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제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해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고민 그런 거는 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응원의 문자만 하나만 딱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엄청난 주식 부자들 그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뭐 미국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막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면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자,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해야 그 결과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콤한 수익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야 되고 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음 종목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